안녕하세요. 허역수 청소연구소 소장 허역수입니다. 오늘은 강남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의 1년 청소, 연간 청소라고 하는데요. 그 연 청소를 오늘 하는 현장에 왔습니다. 아침 새벽밥 먹고 출발해서 에어컨 청소하고요. 또 에어컨 실외기 청소, 카페트 청소, 소파 클리닝, 의자 청소, 또 바닥 왁스 코팅, 또 유리 창틀 청소까지 이렇게 한 6개 분야 청소를 오늘 하게 됐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현장입니다. 지금 에어컨 청소를 위해서 앞에 전면 커버를 이제 분해하는 모습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 관계로 거리두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매년 하시는 의뢰 숫자가 조금 줄었지만 이렇게 이제 항상 실내 환경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생각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1년에 이 봄에 하는 또 가을에 또 하시는 회사들도 계시고요. 항상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관리를 받으십니다. 지금 에어컨 스탠드형 30평형이 좀 넘는 그런 제품인데요. 앞에 송풍팬이 2개가 이제 크게 보이죠. 헤드가요. 저도 자세히 살펴보고 있군요. 밑에 냉각판, 열 교환기, 에바가 확인을 했습니다. 신형이고 또 설치하신 지 이렇게 오래된 제품은 아니세요. 한 지금 2년 정도 되신 제품인데 주기적으로 관리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오염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형 기계이다 보니까 먼지가 잘 빨려 들어오니까 관리하시면서 또 위생적으로는 에어컨 청소는 위생적으로는 1년에 한 번 꼭 해야 되는 것이 맞죠. 보시면 이렇게 물바지가 저렇게 넓은 것은 물이 많이 내려오고 또 습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또 세균 이런 오염군은 상당히 항상 많기 때문에 청소는 꼭 1년에 한 번씩은 에어컨 청소는 해 주셔야 되겠죠. 전기는 차단해 놓고 지금 드레인 물호수를 보여드릴 수 있는 상황이고 밑에 워터펌프라고 해서 지금 잡아있는 물 호수로 워터펌프에서 물이 차면 좀 물이 밖으로 배출해주는 그런 기계죠. 저는 이제 청소를 할 때 지금 습식 청소기를 물이 나오는 드레인 관에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고압 세척을 할 때 같이 동시에 습식기도 작동을 합니다. 해서 관에 좀 막혀 있는 것들을 해소하고 그리고 또 원활한 물 배출, 또 물을 제가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토출량이 좀 많은 그런 청소를 해야지만이 그 냉각판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가 되죠. 물 청소를 하기 때문에 보양은 필수입니다. 밑에 이제 PCB 판넬 기판이 있기 때문에 물이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청소는 이제 저는 처음에 에어컨 설치를 배우기 위해서 LG 이제 성남에 있는 가전제품 창고가 있어요. 물류센터가 있는데 소비자분들이 백화점이나 대리점에 가셔서 주문을 하시면 그 물류센터에서 기사분들이 제품을 받아서 이제 설치를 하는 곳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그 오염이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세제는 필요 없다는 판단을 했고, 지금은 이제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 어떤 살균성과 세균성을 동시에, 세정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쪽이나 바깥쪽 충분히 분해시킬 수 있는 시간을 두는 그런 약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고압 세척기 사용을 해서 맨 밑에 부분에 찌꺼기라든가 먼지가 많이 뭉쳐 있기 때문에 밑에 먼저 저는 노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뭉쳐 있는 먼지 덩어리들을 먼저 좀 저는 씻겨 내리고 위에 윗부분 상당 부분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노려서 선택을 해서 청소하는 편입니다. 그래야지 좀 물 빠짐이 좀 좋고 또 마지막에 또 결과물도 좀 저는 그게 좀 개운하더라고요. 에어컨 청소는 지금은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이제 아셔서 소비자분들도 선택을 하시지만, 제가 시작할 때는 고객분들이 모르셨어요. 에어컨 청소라는 게 있었으면, 알았으면 나도 했을 텐데 처음 봤다.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많이 이제 이런 것도 있었구나. 뭐 기사화 되거나 그러지 않았었을 때니까 뭐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에어컨 설치를 배우다가 청소로 이제 접목을 시켰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런 때는 이제 제가 청소가 앞으로 비전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청소로 전환을 시킨 것은 아니고, 에어컨 설치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뭐 제가 그때 차도 없었고 뭐 장비도 다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돈이 드는데, 그 돈이 그때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라 그 돈을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분무기를 2개를 갖고 명함을 만들어서 이런 에어컨 청소라는 게 있습니다 해서 오다를 만들어서 청소를 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사실 배운 것이 아니고, 이런 장비들이 이제 개발되기 전에 그렇게 이제 하나의 그냥 뭐 아이디어라고 할까, 그런 이제 궁여지책이라고 할까, 그렇게 시도를 했던 것이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고, 또 그런 노하우가 좀 쌓였나 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은 저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에어컨 청소 사장님들 또 기사님들 많이 계시죠. 저도 그래서 항상 남들은 어떻게 하나, 어떤 방법으로 또 하나 보고 찾아보고 이제 배우고 있는 그런 배우는 자세로 항상 임하고 있습니다. 냉각판을 청소할 때는 물 양이 중요합니다. 물이 조금 나오는 그런 이제 고압 세척기로는 깊이 있는 오염이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토출량이 많은 그런 어떤 그 노즐이라든가 뭐 고압 세척 기계라든가 그런 거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배수 펌프, 워터 펌프, 요 안에도 이렇게 열어보면 저렇게 이제 그 오염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깨끗한 편이에요. 이 정도는. 그래서 요 안에를 이제 간과하지 마시고 요 안에도 청소를 해주시면서, 제가 이렇게 갖고 나와가지고 물 있는 데서 이제 안에를 세척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오염이 되면은 이게 이제 젤리같이 변해가지고 물 빠짐을 그 기계 장치 그런 것을 이제 방해가 돼가지고 동작을 안 하면 물이 기계 안에서 넘쳐서 나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위생적인 뿐만 아니라 이 워터펌프 안도 청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장소에서는 저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진공 청소기를 이용해서 잔먼지라든가 이물질 같은 거 제거를 해주면은, 일단 저는 좀 비염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먼지가 있으면 저도 코가 간지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지를 제거를 해주면은 코도 간지럽지 않고, 또 그 안에 기계에 먼지가 있다는 것은 기계가 이제 동작할 때 실내로 다 넘어가서 뭐 천장에도 붙고 벽에도 붙고, 사람한테만 가는 것뿐만 아니라 공기 실내 오염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오염을 만드는 원인이 되니까 여기 기계 내부는 먼지도 잘 제거를 해줘야지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진공청소기 들고 다니는 게 조금 귀찮을 때도 있는데, 힘들고 짐이 많아지니까 저는 꼭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이렇게 기계 내부를 청소할 때는 되도록이면 저는 일회용 물티슈를 써서 닦아주고, 물티슈는 재활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버려버립니다. 요거는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 약간 이제 물 청소를 했기 때문에, 또 안에 곰팡이나 세균이라든가 습기가 있으면은 2차적인 오염을 또 물때도 만들 수도 있고, 물 비린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에 물 비린내를 제거할 수 있는 향균제를 제가 이제 선택을 해서 물 비린내가 안 나면서 또 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세균 이런 거를 제거할 수 있고 또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약품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이제 다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이게 살짝 걸어주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기계가 크기 때문에 저거 잘못하면은 뭐 돈을 또 어떻게 물어내야 되면 어떻게 하나 해서 저 앞에 판넬을 지금 뭐 다시 삐끗했네요. 판넬을 안 뜯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왜 겁나니까. 뭐 잘못되면 어떻게 해. 근데 저거 판넬 이렇게 비스 밑에 4-5개 있는 거 이렇게 풀르시고 살짝 위로 들어 올리시면 그냥 열려요.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열어서 작업했을 때 큰 문제가 안 생기고요. 또 열어서 해야 될 이유는 그 뒷판, 냉각판의 뒷판도 청소를 해야 되겠죠. 지금 정면에 있는 냉각판이 있으면 그 뒷면, 아까 전에 이제 청소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뒷판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지금 판넬 그거를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뭐 보고 이제 배워보시겠다. 또 내지는 우리 매장에 있는 제품들 한번 내가 청소해보겠다 하신 분들은 저 앞에 있는 판넬은 천천히만 이렇게 연신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잘 맞춰주셔야죠. 이제 코너에 이제 뭐 삐딱선을 탔다든가 이렇게 삐져나왔다든가 이런 거 없이 딱 제대로 이제 맞는지 그거만 하시고, 줄, 선 이런 거는 원래 상태로 선 관리, 줄 관리를 잘 해주시면 돼요. 요 모습은 이제 제가 의자 청소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유리. 이제 유리도 하고 창틀도 하고 아까 카페트, 그다음에 의자, 소파 이렇게 청소를 이제 6가지를 진행하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에어컨만 청소를 처음에 이 업체에서는 이 고객님들은 저한테 이제 에어컨만 의뢰하셨다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한다는 것을 이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보시고, 그래서 이것도 해줄 수 있어요, 또 저것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셨다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다 이제 가능하시는 것을 확인하시고, 여러 업체하고 다 이제
비교 견적 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의뢰 궁금한 거 물어보셔서 저희 업체를 선택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어컨 청소 하나만 가지고 밥을 먹고 살 수가 있는 시즌이 있는데 저는 1년 내내는 못 먹고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청소를 다 섭렵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아니 한 가지만 해야지 어떻게 여러 가지를 하냐, 그러면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거는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그런 그 주변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뵀는데 고객분들은 이렇게 한 업체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걸 좋아하시는 업체분들이 있으세요. 한 업체에서 다 알아서 편안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선호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세요. 그랬을 때 또 저희 회사에도 되게 이익이 되겠죠. 예. 그래서 매출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고 좀 보람찬 하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필터 이제 세척을 이제 해왔던 것을 잘 앞뒤면이 있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세팅을 했습니다. 앞에 커버도 세팅을 했고요. 기계가 커서 그렇지, 천장을 그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덜 피곤할 수는 있습니다, 몸이. 그리고는 이제 전산실 안쪽에 그 벽걸이 에어컨을 청소하는 모습인데, 이 장소는 조금 이렇게 그 고객분이 중요한 장소니까 오픈을 원하지 않으셔서 짧게 그렇게 벽걸이 에어컨도 청소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실외기실인데요. 사무실 한쪽 문으로 실외기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공사를 한 연후에 그 먼지라든가 분진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지저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저 실외기실에 다 쏟아져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안 받겠습니다. 이게 고객님께 돈을 제가 안 받겠습니다.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제가 그냥 먼지 제거하고 실외기 청소를 무료로 해드렸어요. 저렇게 방치가 계속되면은 실외기가 상태가 나빠지고 효율이 상당히 나빠집니다. 심한 경우는 기계가 멈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실외기 청소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 요거는 저희 이제 그 반장님이 유리를 잘 닦으시는 반장님을 데리고 와서 하시는 모습입니다. 고객분보다도 더 이게 꼼꼼해가지고 제가 힘들어요. 고객님도 얘기하셨어요. 이게 너무 꼼꼼하시다고. 아무튼 그래서 사무실이니까 또 1년에 한 번 하는 현장이니까 꼼꼼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의자 클리닝 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장비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겠죠. 예, 약품으로 분해를 한 연후에 저렇게 오염을 찌든 때를 제거를 하고 그라인더로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카페트 클리닝이라는 기기가 있죠. 그걸로 이제 잔수 처리를 하면서 헹굼 작업을 하는 장비로 의자나 소파를 클리닝합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그 카페트 상태가 좀 오래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카페트 클리닝도 같이 의뢰를 해주셨는데 오늘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죠. 전체 바닥 평수가 160평이었는데요. 바닥에 카페트 청소를 하는 장비만 한 3가지 장비가 들어와서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트 지금은 이제 5점 제거를 하고 있죠. 카페트에 이제 뭐 이렇게 끈적이는 제품들이 있거나 뭐 껌 제거라든가 또 이렇게 뭐 잉크 제거 그런 잔존물 여러 가지로 이게 그거를 약품을 각각의 약품을 써서 그것들을 이제 지워 나가는 5점 처리 작업을 좀 먼저 이제 시행하는 모습인데요. 요런 이제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이제 각자의 노하우겠죠. 이거는 제가 여기 이게 탕비실에 바닥을 워싱기로 일명 이제 우리는 돌돌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요. 워싱기를 이용해 가지고 패드를 사용해서 기계를 돌려서 바닥을 지금 세척해 나가는 그런 사진 영상이죠. 여기도 제가 탕비실이 바닥이 찢은 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께 평수가 그렇게 큰 평수가 아니고 한 3평 정도 탕비실인데요. 휴게실하고 겸해 있는 이 탕비실을 제가 이것도 무료로, 요즘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료로 또 편안한 게 이제 좀 시식하시라고 바닥에 찌든 때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계를 돌려서 바닥을 새 거로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중고를 새 거로 만들기 위해서 기계를 돌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요거를 잔수 처리를 하고 또 물걸레로 마포질을 해서 깨끗한 게 한 3번 정도 마포질을 해서 깨끗하게 하고, 그게 이제 마르면은 물기가 완전히 제거되면은 수지 왁스로 제가 이제 코팅을 나중에 이제 합니다. 마무리로. 그래서 우리가 뭐 백화점이라든가 뭐 마트라든가 가보시면은 바닥이 반짝반짝하죠. 미끄럽지는 않아요. 요즘 왁스가 좋아서. 그래서 학교도 요즘에 바닥에 이제 복도나 교실도 다 왁스를 많이 하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더 큰 장비들도 많아요. 요렇게 이제 기계로 바닥을 먼저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지 이제 왁스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열심히 지금 밀고 있는 겁니다. 고객님이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이거 탕비실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뭐 공짜라서 그러신 건지 기분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잘 된 것 같다고. 금액을 넣을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지만 무료로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매년 이렇게 찾아주시는데 또 믿고 맡겨주시는데, 요즘에 또 청소업체가 엄청 많잖아요. 쉽게 다른 업체도 찾아볼 수 있으신데 이렇게 찾아주시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해드렸어요. 어차피 들어온 거 제가 조금 고생하면 되죠. 코너를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이런 바닥 청소 작업은 사실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저는 바닥 청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멋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따라 하면 되겠지 했지만 어떻게 하면 더 잘 되는 걸 알게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나오고. 근데 그게 깨끗하게 나오는 것이 그만큼 더 몸이 많이 움직여져야 되고 일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더 힘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하면 할수록 이제 어려운 게 바닥 청소입니다. 예. 요거는 지금 카페트, 예, 계속 한 팀은 2인 1조로 카페트를 계속 관리하고 있고, 네, 저는 또 이렇게 왁스 코팅 에어컨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닥은 다 쳤고, 예, 기계는 빼야겠습니다. 여기 물이 이제 잔수가 남으면 이게 걷어냅니다. 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얼마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간단합니다. 이렇게. 네, 지금까지 강남역에 위치한 그 사무실 청소, 예, 모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매출이 5명이 가서 2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청소할 만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도전하고 싶으시다면 제 영상을 계속해서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면은 제가 댓글도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